네,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3월 2주차 1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일요일은 부산에서 대상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서울과 부산 1200m에서 펼쳐지는 최단거리의 최강자를 가리는 해당 경주, 부산 6경주에서 살펴보겠고요. 빠르게 서울 1경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1200m로 펼쳐지는 국산 6등급 경주인데요. 안쪽에 컴플리트 터치가 현장에서 아마 강력한 인기 1위를 가지고 갈 마필이죠. 데뷔전에서도 11번 외곽 게이트, 직전 경주도 11번 외곽 게이트,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지금 안쪽 게이트 출발입니다. 더군다나 거리는 1200m고 직전에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에 중후미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게이트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올라왔던 탄력은 상당히 좋았는데, 자, 문제는 전개가 좀 아쉬웠어요. 전개가 왜 아쉬웠습니까? 발주 번호가 안 좋아서. 자, 이번에는 2번 게이트 인정해야죠.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4번 라이언하트는 지금 기수 변경으로 많이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고, 7번 어플리트런 같은 경우는 직전에 같이 뛰었죠. 이번 컴플리트 터치하고 어플리트런이 같이 뛰면서 어플리트런은 조금 부족한 발걸음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성장세의 발걸음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뛰어도 컴플리트 터치가 이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번 경주에 봐야 될 복병 마필은 자, 9번 금계포란이 되겠습니다. 금계포란. 자, 금계포란을 왜 봐야 되느냐? 거세를 하고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날 거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뛰고 직전 경주를 제대로 뛰지를 못했죠. 왜? 발죽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발죽 고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늦게 나오는 말이 있고 멍하니 있다가 다른 말들 저기 한 100m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어슬렁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고착이라고 그러는데, 고착은 상당히 좀 이 경주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마방에서 지금 추봉주족에서 마방에서 일찍 거세를 시켜버렸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일찍 잘라버린 거죠. 이런 마필들이 이제 좀 변하면, 일단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사이즈는 돼요. 발걸음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되는데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좀 뭔가 사람한테 엉기려고 그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금계포란이 변화된 발걸음을 보일 수 있다. 휴식 기간을 취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 1경주의 최대 복병 마필은 9번 금계포란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2경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요일도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린 복병 마필이 좀 들어왔고, 토요일도 아직 토요일 경마가 뛰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추천했던 마필들이 들어왔을 거고, 자, 이렇게 조금씩 그 경마를 하시면서 조찬원의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 2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2경주 6등급 1300m 경주로 펼쳐지죠. 그런데 이번 경주 조금 제가 빠르게 리메인 경주로 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 1위 마필, 안쪽에 있는 마필이죠. 수양미인, 모닝원더,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직전 경주 뛰었던 발걸음도 앞에 가서 뛰었던 마필이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수양미인, 모닝원더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혁 기수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서울과 부산을 통틀어 가지고 한국 기수들 중에서 스타트를 제가 가장 빨리 하는 기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혁 기수 스타트가 워낙 스타트 능력이 좋아서 이혁 기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수양메인도 좋고 모닝원더도 좋아요. 그리고 외곽에서 팔려주고 있는 9번 패션스타도 말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굳이 제가 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느냐? 자, 다른 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 한참 여기서 이제 안 팔리는 말이죠. 인기도 1, 2, 3, 4, 5착 안에 안 들어있는 마필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인기 순위에서 11마리가 뜨는데 7위짜리를 놓고 했는데 현장에서 뭐 배당이 10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똑같이 인기 순위 1, 2, 3, 4, 5착 안에는 안 팔리는 말이다. 자, 그만큼의 안 팔리는 복병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할 건데, 뭐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뭐 14, 5배는 나오겠죠. 그 정도 배당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복병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안 팔려요. 그러면은 한번 해봐야죠. 도전해봐야죠, 도전. 자, 그래서 수양메인이나 모닝원더, 패션스타도 괜찮지만 얘네들보다 더 좋아진 마필,
지금 자,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암말 한정 경주. 이거를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포인트, 암말 한정 경주에서 좋아진 복병마피를 찾았기 때문에 자, 그 복병마피를 놓고 제대로 마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긴샤리보이가 있죠.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뭐 말 이름이 특이하니까 기억을 하게 되는데 긴샤리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흰 쌀밥이죠. 흰 쌀밥. 그러니까 쌀밥인데 말 이름이 이제 특이하니까 저도 데뷔 전부터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싹수가 좋죠. 기본적인 싹수도 좋고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앞선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승급전이라서 감량 이점은 있기는 한데 뭐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워낙 발걸음이 출중해서 바로 연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긴샤리보이하고 표접배당을 만들 수 있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11번 학산카이로,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아줄 건데 학산카이로도 발걸음이 나쁘지는 않아요. 안쪽에서는 얘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죠. 한번 원더풀 스위트.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좀 머리는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 고개가 좀 높아요. 그 다른 마필들이 이 정도의 고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좀 이 정도로 높아서 약간은 좀 그런데 이상하게 원래 머리가 높은 말들이 보폭이 짧거든요. 얘는 보폭이 좀 커요. 보폭이 커서 보폭으로 뛰는 발걸음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서는 이 3번 원더풀 스위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 많이 팔릴 거예요. 어느 정도 팔려준 인기마고 그리고 외곽에 이제 10번 추풍형인데 얘도 승급전이죠. 추풍형도. 얘도 승급전이기는 한데 직전에 제가 제대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이혁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추풍형도 나쁘지 않다. 뭐 결론적으로는 인기마 접전인데 그래도 긴샤리보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압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뭐 특별하게 보이는 복병 마필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일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1위 마필이 안쪽에 2번 스키타이죠. 지난주만 같아도 2번 스키타이를 축을 갖고 가기엔 좀 불안했습니다. 왜? 안쪽 줄가 워낙이 무거웠었기 때문에 안쪽에 1, 2, 3번 다른 마필들은 거의 죽어나갔죠. 그래서 안쪽 게이트 출발은 일단 접어놓고 봤었는데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약간 좀 달라졌죠. 안쪽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인코스에서 추입하는 말들이 많이 올라왔고 안쪽에서 선행 갔던 마필들이 많이 입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스키타이가 이번에 안쪽 게이트 출발에 선행 갈 수 있죠. 다실바 기수. 그래서 2번 스키타이는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 스키타이를 중심으로 최저 배당으로 팔려주고 있는 게 9번 호명신화입니다. 호명신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이죠. 그러니까 언제 12월 27일 경주를 뛸 때 야, 쟤는 이제 저기까지인가 보다. 한계점이 저기까지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거의 끝걸음 자체가 무뎌지면서 버티는 걸음으로 들어왔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보니까 또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확실히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뛸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직전에도 좋아진 모습, 이번에도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간니케. 이거는 제가 직전에 솔직히 이 서승원 기수한테 상당히 좀 많이 실망을 했던 마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니케가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였어요.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였는데 안쪽이 무거웠었던 경주일이었으니까 서승원 기수의 외곽 게이트야. 이건 잘 됐구나. 여기서는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안쪽에 무거워서 인기 마필들이 안쪽에 있으니까 외곽에 있는 간니케가 이번에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웬걸요? 서승훈 기수가 말을 기가 막히게 타버립니다. 어떻게? 외곽 11번 게이트였는데 딱 출발하더니 잡고 인코스 최적 전개 안쪽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안쪽이 무거운데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안쪽에서 그대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탔을까? 조금 이제 그런 약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외곽 게이트의 최시대 기수인데 오늘은 좀 조건이 다르죠. 왜? 직전에 뛸 때는 안쪽 주로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워서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지금 안쪽이나 외곽이나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야. 최시대 기수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끝걸음을 제대로 살리면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 돈이 되는 복병 마필 한번 테오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번 주만 같아도 이런 말은 제가 추천을 안 드렸어요. 왜?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최적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다가 더군다나 조인권이야. 왜? 조인권 왜요? 서울 기수가 지금 부산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인권 기수는 부산에서 금요일 날 경주도 안 탔어. 부산 경주가 지금 경주로가 어떤지 몰라요.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 근데 만약에 저번 주처럼 안쪽이 무겁다. 서울은 안쪽이 가볍기 때문에 안쪽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해야지 잘 타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부산은 그렇게 타면 지금 안 됐어요. 저번 주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저번 주에 주로 상황이었으면 제가 추천도 안 드려요. 근데 이번 주는 바뀌었다는 거죠. 주로 자체가. 주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3번 테오타 인코스라고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모습에서 봤을 때 이게 성장세를 볼 수 있는 마필이야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김효석 쪽에서 마방에서도 준비를 잘 했고 조인권 기수도 모처럼 부산 내려왔으면 조인권 기수가 부산에서 그래도 좀 활약을 했다가 올라간 기수기 때문에 모처럼 친정에 왔으면 차비라도 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올라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비라도 벌어가려면 열심히 타야죠. 이번 경주 최대 복병 마필은 한번 테오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1번 다나은 킹덤이죠. 데뷔 전에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싹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경주죠. 10번 외곽 게이트 출발에 김정준 기수가 인기 순위 8위였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월 9일 방송을 찾아보시면 제가 이 다나온 킹덤 아예 안 팔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상태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데뷔 전 11번, 직전에 10번, 이번에는 1번. 1번이니까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감량 조건 1번 게이트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되겠고, 정성 디바이스 직전에 좀 아쉬웠고, 우승진리도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 1번을 축으로 3번, 4번이 팔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돈이 될 말은 뭐냐? 3번, 4번은 돈이 안 되는 말이죠. 돈이 되는 말은 1번 스마트월드가 돈이 됩니다. 자, 왜 스마트월드? 일단은 기수가 바뀌었잖아요. 조인권 기수에서 지금 유승환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조인권 기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좀 보합세에 있으면 손을 한번 바꿔주는 게 좋아요. 손이 바뀌었을 때 좀 변화된 발걸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탔다가 안 된 말을 오히려 비주류 기수들, 김정준 기수나 뭐 정정희 기수 이런 기수들이 타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왜? 손이 바뀌어서 말이 이제 반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끔 손을 바꿔주는 것도 좋은데, 자, 스마트월드는 일단은 손이 바뀌었고, 두 번째로, 자, 지금 얘가 경주 거리를 1700을 계속 뛰었습니다. 그쵸? 장거리를 계속 뛰다가 이번에 어떻게? 1400으로 경주 거리를 대폭 줄여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승환 기수로 기수를 바꿨어요. 조현수 조교사가, 이 조현수 조교사는 부산 이 3조 오무식 조교사 마방에서 이제 저랑 같이 오랜 기간 보냈던 조교보 형님이었죠. 조교보 형님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개업을 해서 서울 조교사가 되었는데, 조현수 조교사가 왜 갑자기 손을 바꾸면서 경주 거리를 줄였겠습니까? 그냥 뭐 한번 바람 쐬러 갔다 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준비를 잘 하고 여기서 돈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최대 복병 마필은 경주 거리를 줄인 7번 스마트월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이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3번 바벨 트레페오가 아주 강력한 인기 1위죠. 바벨 트레페오 같은 경우는 데뷔전 뛰었을 때 싹수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어떻게 됐어요? 1월 5일이었죠. 1월 5일 경주가 어땠어요? 부산 주로가 안쪽이 너무나 무거웠을 때, 그때 선행 가서 안쪽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하면서 끝걸음이 완전히 죽어나갔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에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왜? 1월 5일 경주에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다실바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안쪽 게이트 출발입니다. 주로가 저번 주처럼 안쪽이 무겁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바벨 트레페오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자, 여기 이제 최시대 기수의 아스터. 직전에 좀 아쉬웠었죠.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당연히 아스터가 팔려주고 있고, 9번 선더 패션. 서승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얘는 선더 패션은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을
1400m에 안우성 조교사가 그냥 뭐 1400에 써냈겠습니까?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썼겠죠. 그래서 7번, 9번이 많이 팔려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에서 그럼 돈 될 말은 또 뭐냐? 제가 봤을 때 돈이 될 말은 얘입니다. 운주천하. 자, 운주천하가 직전에 바벨 트레페어 같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운주천하는 11개월의 공백을 좀 가지고 있다가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안쪽이 무거웠었던 2월 14일 경주로에 안쪽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에 게이트 번호가 이제 6번이었는데 6번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하면서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이제 직전에 정상주기 돌아왔었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정상주기입니다. 컨디션은 좋아요. 컨디션 좋고, 이번에는 6번 게이트 출발에 안쪽 주류가 무겁지 않죠. 그러니까 김동현 기수가 잘 타면 직전에 몸도 제대로 풀어놨겠다. 자, 이번에 한번 때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직전에 바벨 트레페오처럼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이경주에 이 돈이 되는 마필은 6번 운주천하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 단거리 1200m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2번 런 와일드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32주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왜일까요? 일단 32주 공백은 있지만 공백 있기 전에 기본적인 사이즈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는데, 자, 이런 마필들은 실상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훈련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왜?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공백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시켜놨느냐, 말의 몸이 지금 가볍냐, 무겁냐, 발걸음은 괜찮냐, 어디 아픈 데 없었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훈련 상태는 일단 오케이, 좋아요. 강훈련을 시켜놨고, 서울에서 이 정도로 강훈련 시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부산이 조교 강도가 100이라고 그러면 서울은 조교 강도가 60밖에 안 돼요. 정말 살살 훈련을 시키는 그런 패턴인데, 자, 그래서 좀 저도 처음에 서울 조교를 보면서 많이 헤맸던 적이 있었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완전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부산 스타일로 빵빵 넣어주면서 조교를 시키더라고요. 공백기가 있으니까 훈련을 세게 시켜놨고, 또 정정희 기수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리자면 정정희 기수 타는 말 중에 좋은 말 뭐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블랙벨트 한 마리밖에 없고, 그거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한 마리씩 걸렸을 때 정말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충분히 정정희 기수가 열심히 한번 타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외곽에 이제 새로운 거의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5번 큐피드 하트의 조한별 기수, 이 두 마리는 현장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을 마필들인데, 이번 경주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뭐 이런 마필들은 아니고 7번 용암 칸탄타가 되겠습니다. 용암 칸타타 같은 경우에는 이역 기수가 거의 뭐 손에 완전 딱 들어온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용암 시리즈를 이역 기수가 다 타고 있는데, 용암 세상보다는 조금 안 되겠지만 칸타타도 단거리에서는 단거리 경주에서는 한 걸음을 제대로 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5경주에 2번 런 와일드를 빼고 복병 마필을 본다 그러면 7번 용암 칸타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3경주로 넘어왔습니다. 5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은 뭐예요? 외곽에 있습니다. 동남광타자, 원더풀 피보, 외곽에 두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고, 안쪽에서는 트리플 드림, 최원경 기수가 기선을 하고 있는 트리플 드림은 38주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남강타자도 그렇고 원더풀 피버, 그러니까 원더풀 피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비주류의 기수들이 기승을 하다가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죠. 드디어 이제 기수 변경 조건이 좋아서 좀 더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동남강타자도 그렇고 12번 원더풀 피버도 그렇고 항상 이 결정력이 부족한 단점은 좀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항상 뭔가 2% 부족한 마필들을 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 트리플 드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덥석 물기에는 컨디션이 100%는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저는 이 8번
닥터 해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걸음은 안 나와요. 왜? 이 직전에도 1번 게이트, 그전에도 1번 게이트. 근데 1월 달하고 2월 달에 부산 경주로가 어떻다? 안쪽이 겁나게 무거울 때, 엄청 무거울 때 1번 게이트 달고 선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8번 게이트입니다. 안쪽에 그랜드 드림도 빨라요. 1번 트리플 드림도 빨라요. 그리고 외곽에 킹파이터, 아리온 킹카, 동남 강타자, 원더풀 피부 다 빨라요. 얘네들을 그냥 보내버려 놓고 어차피 선행 가서 죽었잖아요, 2번. 근데 굳이 백광열 쪽에서가 여기서 선행마가 1번, 7번, 9, 10, 11, 12 이렇게 쭉 있는데 선행 가서 죽어 나갔던 말을 굳이 여기서 선행을 또 싸워서 나가라 라고 작전 지시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만약에 진경기수라고 그러면 백광열 조교사한테 "조교사님 내가 이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직전에 앞에 가서 2번 죽었는데 따라가서 선입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타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광열 조교사도 직전에 2번 앞에 가서 죽었으니까 굳이 선행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편성 자체가 앞에 간 마필들이 많으니까 뭐 2-3 마리 보내 놓고 외곽 선입으로 딱 잡고 따라가면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21번 더 돌려주면,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은 뒤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내 페이스를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만 타는 게 되게 어려운데 추임만 타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닥터 해피 같은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한 템포 죽여가지고 따라가면서 호흡을 돌려줬을 때 결승선에서 한 걸음을 더 써주는 이제 그런 경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닥터 해피가 좀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번 경주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닥터 해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는 1번 레이디 태풍이 있고 중간에서는 오스틴 리더 그리고 럭키 프랭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럭키 프랭크 먼저 살펴보면 럭키 프랭크가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로 살려줄 그런 마필인데 지금 부담 중량이 57. 물론 3세 술말이 짊어져야 될 부담 중량이 57인 건 맞아요. 맞는데 다른 마필들은 지금 빠져 있죠. 얘만 올랐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럭키 프랭크가 직전에 부담 중량 53kg에서 너무 이제 갑자기 훅 올라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스틴 리더는 뭐예요?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마이야 맞죠? 어, 마이야 기수가 11번 외곽 게이트에 서생을 딱 쏘고 나가니까 제대로 갔다가 한번 딱 꽂아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승급전에 기수는 이용호. 마이야가 선행 가서 끌고 들어왔던 마필을 승급전에 이용호다. 조금 이제 감량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상태는 좀 봐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고 안쪽에 일본 레이디 태풍은 조한별 기수인데,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없고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보십시오. 배당판에 레이디 태풍이 좀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사시고 좀 얘가 왜 좀 덜 팔리네 그러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될 이제 그런 좀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1번, 3번, 5번 이 세 마리의 인기마 접전으로 좀 보여요. 다른 마필들이 뛰기에는 발걸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번, 3번, 5번 세 마리 접전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자, 각자 나름대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마리는 배당판을 좀 참고하고 또 한 마리는 승급전에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참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현장에서 보고 얘는 배당판을 좀 보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4경주가 되겠습니다. 4등급 1800m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3번 블랙펠컨, 서승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블랙펠컨이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당연지사, 팔리는 건 당연지사고, 자, 2번 원더풀 케이렌이 아마 현장에서 2번, 3번이 깜빡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근데 2번 원더풀 케이렌 같은 경우는 직전에 꼴찌로 팔렸던 마필이죠, 여러분. 꼴찌로 팔렸던 마필이 잘 뛰었다고 해서 이번에 부담 중량까지 올랐는데 당당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100에 한 마리 들어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배당을 빵 터뜨리면서 들어왔던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 바로 인기마가 됐는데 그 인기마가 배당이 아닌 마필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원더풀 K렌 상태는 좋아요. 직전만큼 상태는 좋은데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덥석 깜빡이를 물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이제 9번 백투 더 챔피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투 더 챔피언 같은 경우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좋은 쪽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얘가 그러니까 앞에 아니면은 답이 없었어요. 선행 가지 않으면 아예 그냥 말이 안 뛰었어요. 경주 포기. 안 가.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작년 12월인가부터 애가 변했습니다.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곧잘 뛰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모래 맞으면 그냥 아예 꼴찌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뭔가 좀 애가 변함이 있더라. 발걸음에. 각질도 좀 변했고. 애가 좀 철이 들었죠. 철이 들어서 원더풀 백투 더 챔피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말이 좀 괜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 경주 제가 조금 좋게 보는 마필은 8번 콩코드 파크가 되겠습니다. 정리되는 마필. 자, 콩코드 파크를 왜 보느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제가 말했죠. 말이 보합세를 보일 때는 손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때 이제 손을 바꾸기 전에 먼저 조교 패턴을 바꿔보겠죠. 조교 패턴을 바꿨는데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기술을 한번 바꿔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 이제 답이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콩코드 파크를 이번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재 기수 사이즈하고 다실바 기수 사이즈하고 일단은 사이즈의 차이도 많이 나고, 손의 이제 길이도 차이가 나죠. 일단 키가 큰 기수들이 몸무게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키가 큰 기수들이 말은 잘 탑니다. 왜? 라스트에 밀고 때릴 때, 여러분, 밀고 때릴 때 미는 힘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은 기수가 이만큼 미는 거하고 사이즈가 긴 기수가 이만큼 미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밀어주는 파워 자체도 다르고 말 목 뻗을 때 딱 갈 때 이것도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다실바 기수하고 이성재 기수하고 키 차이도 상당하고 또 사이즈의 차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콩코드 파크가 무병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7경주로 넘어왔습니다. 국산 4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펼쳐지네요. 자, 서울의 1600m는 코너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안쪽 게이트 출발하는 마필이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와중에 강나루. 1번 강나루가 얘가 지금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혼자서 일당백으로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나머지 9마리는 지금 4등급에서 계속 뛰던 마필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혼자 승급전인데 인기 1위로 팔린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네 9마리가 뛰었던 발걸음을 보면 얘 못 따라가죠. 가랑이 찢어지죠, 따라가다가. 직전 경주도 좋은 발걸음을 보였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1600m의 1번 게이트. 이거는 예전에 1000m의 1번 게이트보다 더 좋은 조건이에요. 1600의 1번 게이트.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1번 강나루 상태가 상당히 좋고, 자, 강나루를 축으로 지금 팔려주는 게 3번 시티킹, 그리고 7번 금빛천하. 이제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금빛천하까지도 팔려주고 있는데, 금빛천하는 지금 부담 중량이 58. 이거는 좀 58이면 좀 높긴 하죠. 요 근래 이제 58이 별로 많이 안 보이는데 58이라서 부담 중량이 좀 높은 상황이고, 시티킹은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니까 팔려주고 있는 게 뭐 당연한 건데, 자, 이번 경주 제가 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뭐냐? 안쪽에 문정균 기수입니다. 용비 파워. 홍대호 조교사마방에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물론 문정균 기수가 뭐 기수의 사이즈로 원체 좋은 기수다라고 이렇게 뭐 평가하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문정균 기수는 정말 기수다운 기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한 번씩 승부 걸려 가지고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승부사거든요. 얄짤없어. 그냥 승부 걸리면 어떻게든지 들고 조져서라도 데리고 들어옵니다. 끌고 와요. 무조건 내가 얘 여기서 끌고 들어가겠다 하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고 들어옵니다. 그만큼 승부욕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수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기수인데, 자, 한 번씩 이렇게 걸렸을 때 잡들이를 제대로 합니다. 문정균 기수가 이번에 조교 상태도 좋고 안쪽 게이트 출발에 전개도 잘 나와요. 전개도 잘 나오고 지금 강나루라는 충마가 있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충마가 딱 서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갖다 때리기가. 붙여서 때리기가 상당히 좋죠. 문정균 기수가 준비도 잘 되어 있고 전개도 잘 나오고 상태가 좋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야. 데이트 조건도 좋고 전개가 잘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7경주 최대 복병 마필은 문정균 기수 용비 파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로 넘어왔습니다. 3등급 1600m 경주인데, 자, 이번 5경주는 저는 이 부산에서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 스타클래스죠. 그리고 4번 벌마 엔젤,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깜빡이로 갈 그런 마필들인데, 자, 스타클래스 같은 경우는 1400에서 항상 좀 부족한 발걸음. 이거 항상 부족했으니까 이제 경주 거리가 1600으로 늘어서 더 이제 좀 관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오다가 결승선 오다가 뭔가 좀 이렇게 야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근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런 말들이 거리를 늘렸을 때 잘 뛰는 말이 있고 또 오히려 그런 말들이 거리 늘려도 딱 그렇게 뛰다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말들이. 이상합니다. 자, 스타클래스가 왠지 좀 그런 성격일 것 같다. 자, 그리고 벌마 엔젤은 지금 경주 거리가 1600입니다. 벌마 엔젤 같은 경우는 1400도 좀 버겁게 뛰더라고요. 자, 근데 1600이야. 거기다가 부담 중량까지 4.5kg가 올랐어. 야,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을 추천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네, 내가 봤을 때 이 두 마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최저 배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빡이는 깜빡이가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5배 내지 6배 정도 깜빡이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별로 관심은 없다, 저는. 다른 좋아진 복병 마필. 얘네들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 직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직전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복병 마필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 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최저 배당은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하지 않을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받쳐서만, 주력도 아니에요. 주력을 때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받쳐서만 갈 거고 충마하고 주력만은 따로 있다. 저는 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기 때문에 부산 5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재밌는 마번을 조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4등급 17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서울 8경주는 조천원이 준비한 서울의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 먼저 살펴볼까요? 안쪽에 2번 골든 잭팟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유즈 임파서블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팔려주고 있는 경주예요. 자, 유즈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지금 1400m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1700. 제가 거리적인 이점을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 거리를 또 승부처에서 좀 잘 보고 잡기도 하는데, 제가 불안하다고 하는 인기 마필들 많이 정말 거의 80% 이상 못 들어오죠. 뭐 다는 아니지만은 한 마리씩 들어오긴 하지만 거의 나름대로 승률이 좋습니다. 왜냐면 말이라는 게 타보면 아는데 여러분, 이게 그 200m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날고 기어가지고 1400m까지 막 줄긋차게 막 쫙 직선으로 올라온다 그래도 승급조 1600 딱 가서 부러지는 말들이 많아요. 그 200m의 차이가 말들한테는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부산에 저번 주에 서승훈 기수가 탔던 그런 말들, 걔는 진짜 센 말이에요.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그냥 얘는 진짜 말이 셉니다 그러잖아요. 뭐 경주 거리를 그렇게 400m를 늘렸는데 말이 그냥 치고 들어온다. 이건 말이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말들은 어떻게? 거리가 늘었을 때 딱딱 부러지더라. 왜? 말들이 특성이 좀 그러니까. 한 번씩 거리 적응을 하고 말이 뜁니다. 막 무턱대고 막 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들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골든 잭팟도 1400이라고 그러면 재밌게 보겠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1700이고. 유즈 임파서블도 1700이라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마필들은 아예 뭐 안 팔려요. 1, 2, 3, 4, 5, 6, 7 안 팔려요. 그 밑으로 거꾸로 세는 게 훨씬 빠릅니다. 밑에서부터 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만큼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마필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 마필들을 보느냐. 일단은 훈련 상태입니다. 훈련 상태가 직전에 제가 지금 2번의 훈련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훈련 상태가 워낙 좋아졌어요. 말이 빠릿빠릿해. 발걸음의 변함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보병 마필. 자,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전개적인 이점. 지금까지 못 뛰었던 이유는 얘가 이런 전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전개가 못 나왔어. 이번 경주는 그런 전개가 나와. 잘 만났죠. 자, 그래서 그 복병마 2마리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자, 서울 8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좀 정말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마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일보의 대단경주죠. 이게 1200m 최단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제가 과감하게 부산의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블랙맘바가 출전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지금 빈체로 카발로, 그리고 부산의 판타스틱 킹덤. 또 서울의 마필은 뭐예요? 외곽에 있는 마필은 없고 어서마르레가 많이 팔리겠죠. 서울의 어서마르레가. 자, 이렇게 서울의 2마리, 부산의 2마리가 최대 관심권 마필로 팔려주고 있는 최단거리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를 왜 승부처로 잡았느냐. 블랙맘바도 잘 뛰죠. 지금 다리가 부러진 마필이 이렇게 잘 뛰기가 또 쉽지도 않은데 일단 회복을 엄청 잘했어요. 잘 뛰고 있고 그리고 서울의 빈체로 카발로는 직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아쉬움이 좀 있었던 마필이고 판타스틱 킹덤도 선행만 가면 뭐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뭐 나름대로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어서마르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야 기수가 서울에서 또 내려와서 기승을 하고 있고. 자, 문제는 뭐냐? 부담 중량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왜?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위너클리 한 마리만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얘만 53kg예요. 그러니까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얘만 53kg고 나머지는 다 58kg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단거리 1200m이기 때문에 전개입니다. 전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예요. 근데 전개를 뭐 내가 선행 가고 싶다고 선행 가냐, 내가 추입하고 싶다고 추입하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상대 마필들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굳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 딱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사이즈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경주를 내가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어떤 마필들이 어느 포지션에 잡아도 얘는 딱 그 포지션에 가 있을 마필이에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있다가 한 걸음을 쓸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이점은 충분히 가지고 어차피 부담 중량은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은 조건이라서. 자, 그러면 뭐 여기 대상경주 출전할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도 다 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다. 그래서 부산 6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깜빡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상경주인데 이번 대상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은 아니다. 분명히 배당이 나오는 경주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후반부 경주들은 좀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안쪽에 3번 스마트캣이죠. 그리고 중간에 5번 엔딩파이어, 외곽에 9번 뉴돌콩, 금세다까지 이렇게 4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스마트캣은 지금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외곽에 뉴돌콩도 직전에 조금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장거리 1800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뛸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금세다라든지 엔딩파이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른 복병 마필들이 치고 들어오기에는 얘네들의 발걸음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9경주 그냥 간단하게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9경주하고 똑같은 양상이에요. 인기마 3마리의 접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쪽에서는 1번 위즈러너, 중간에서는 5번 팔라티노, 그리고
외곽에 7번 세인트루카 이렇게 1번, 5번, 7번 세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가 기본적인 발걸음이 좀 앞서 있죠. 다른 마필들 뭐 보병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보병으로 보이는 마필들이 없고 인기마 세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서울 9경주, 10경주는 뭐 정확하게 인기 마필들의 좀 3파전이 아닐까. 특별하게 이렇게 재밌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좀 보이죠. 5번 영광의 월드와 2번 슈퍼피니시 두 마리는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단거리에서 발걸음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마필들이죠. 단거리는 검증이 됐고, 자, 여기에 이제 6번 빅스고, 빅스고라는 마필도 단거리는 한 걸음을 제대로 쓰는 마필이죠. 바로 2번, 5번, 6번 인기만 세 마리의 발걸음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편성이에요. 좋은 편성을 만났고, 아무리 슈퍼피니시하고 영광의 월드가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2등급하고 1등급의 승급전은 벽이 있습니다.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서 연타를 치는 마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갔을 때 애들이 예시장에서 딱 돌을 때 기죽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기수들이 딱 타보면 알거든요. 그거는 진짜 타는 놈만 알 수 있는데 내 말이 막 2등급께서는 막 진짜 막 호랑이야. 막 타고 있으면 막 다 덤벼하면서 막 말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가는데 1등급 딱 올라가서 타려고 딱 가면 기수들이 타려고 그러면 벌써 말들은 한 두세 바퀴 정도 돌았잖아요. 돌면서 다른 말들 쳐다보고 기가 죽은 거야, 애가. 쟤는 나보다 좋겠는데 막 이런 이제 말들도 서로 기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많아요.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갈 때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등급 올라가서 부러지는 마필들이 좀 덜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봐야 되는 복병 마필 뭐냐? 얘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차이는 좀 있다. 마이티륵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1등급에서 날고 기었던 놈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마이티룩은 중거리는 안 돼요. 단거리 전용 마필. 아무리 푸르칸이라고 그래도 얘가 중간 정도만 따라가면, 진짜 중간 정도만 따라가면 결승선에서는 한 걸음을 제대로 써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1등급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10개월에 공백을 가지고서 복귀전 치렀고,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컨디션 좀 좋아졌고, 북쪽 게이트 출발이고, 모든 조건은 1번 마이티륵이다. 마지막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복병 마필은 1번 마이티룩을 전달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7개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복병마필들도 많이 찾아드렸고, 또 인기마 접전 경주는 인기마 접전대로 맞출 수 있는 경주는 맞추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경주는 또 무리하지 마시고 그런 경주는 또 인기마 접전으로 압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인기마들이 불안한 경주, 그런 경주는 그냥 적극적으로 배당을 노리세요. 그것도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경마를 하시다가 좀 막히신다 그러면 뭐 조찬원한테 좀 방송도 좀 보시고 문자 한 번씩 신청하시는 것도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